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술의 사전적 의미는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어 마시면 취하는 음료의 총칭으로 정의되며 법적으로는 1%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를 말합니다. 술이란 단어는 술이 끓으면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물에서 불이 생긴다고 하여 수불로 불리던 것이 술로 변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술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어쩌면 신들이 이 세상에 발 딛고 있을 때부터 존재했을 것입니다. 술에 관한 귀원에 신과 악마들이 심심찮게 등장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신화에도 꼭 등장하는 것이 술이며 술에 관한 이야기는 많습니다. 신과 악마가 등장하는 술의 기원을 알아볼까요? 악마는 술의 재료가 되는 열매를 맺는 나무의 거름으로 양, 사자, 원숭이, 돼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술을 마시면 양처럼 순하다가 곧 사자처럼 용맹해지고 다시 원숭이처럼 춤추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돼지처럼 더러운 바닥을 뒹굴게 된다는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신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술의 신이 술을 만들 때 술에만 들어가는 재료를 넣었는데 바로 솔직함, 슬픔,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술의 신은 조금 더 생각하더니 마지막으로 망각과 후회라는 재료를 넣었다고 합니다. 결국 악마가 만든 술이든 신이 만든 술이든 마지막까지는 맛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인간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이후 이 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처음에는 과일이 있고 썩어 없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 중 썩기 이전에 물이 생기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상태의 과일을 먹게 되면서부터였을 것입니다. 이런 과일의 물을 먹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상태가 된 과일을 찾아 먹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술에 대해서 알았을 테죠. 이후 농경 생활을 하면서 가축의 젖을 이용해서도 술을 만들고 마침내 술을 끓여서 만드는 증류법까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역사와 술의 역사는 자연스레 함께하게 됩니다. 술의 분류. 술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발효주와 증류주입니다. 발효주는 재료를 발효시켜서 만드는 술로 와인, 맥주, 막걸리, 청주, 사케 등이 이에 속합니다. 가장 단순하고 원초적인 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과실주, 와인 등과 곡물로 만드는 술들을 말합니다. 증류주는 발효주를 증류, 즉 끓여서 만드는 술입니다. 소주, 위스키, 브랜디, 보드카, 진, 데킬라, 백주 등 높은 도수의 술이 바로 증류주입니다. 또한 여러 술을 섞어서 만드는 혼성주도 있습니다. 따라서 술은 크게 발효주와 증류주로 구분하지만 혼성주를 포함해 세 가지로도 분류하는데요. 혼성주는 말 그대로 발효주나 증류주에서 여러 성분을 섞어 만든 술입니다. 여러 종류의 술을 섞어서 만들거나 증류주에 과일, 뿌리, 약재, 향료 등 각종 재료를 섞어서 만드는 술이죠. 좁은 범위로는 증류주 가운데 리큐어를 혼성주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술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발효주 중에는 청주와 탁주가, 증류주 중에는 소주가 있겠습니다만 그중 가장 많이 그리고 압도적으로 팔리는 건 녹색병의 술, 소주입니다.
적어도 판매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술이라 할 수 있겠죠. 전통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증류주 또한 소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류주인 소주를 지칭하는 단어는 불에 태워 만든 술이란 뜻인 소주 외에도 불에 술을 뜻하는 화주, 증류되는 모습을 딴 이슬의 술, 노주, 땀이라는 어원을 가진 아랍술 아락처럼 땀의 술, 한주가 있으며 약용으로 사용되었기에 가주로도 불렸습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아락하주, 아락, 아락주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는데 이는 아랍 증류주인 아락에서 유래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명칭입니다. 소주의 분류. 증류식 소주. 소주는 크게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로 나뉩니다. 고려 말기부터 증류되었던 우리나라 고유의 증류식 소주는 다른 증류주처럼 처음에는 약용으로 사용되다가 점차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원나라를 통해 들어왔으며 몽골군이 주둔했던 곳인 안동, 개성, 제주 등은 우리나라 소주의 유명지가 되었습니다. 소주는 아랑, 아락, 아락주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는데 이 명칭은 아랍 증류주인 아락에서 전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주는 현재의 소주를 포함한 증류주 전체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순수한 곡물로 만든 것은 물론이고 전통주로 많이 알려진 조선 3대 명주인 가목로, 이강주, 중려고를 비롯해 송로주, 옥로주, 홍주, 추성주 등 여러 부재료가 들어가는 증류주들도 소주로 불렀습니다. 증류주 전체가 소주라는 큰 범위라고 보면 좋을 듯합니다. 1909년 주세법을 시행하면서 전통 누룩을 사용하던 양조장은 점점 없어지고 일본이 지정한 양조장에서 입국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가양주를 금지하며 전통 누룩으로 만드는 증류소주는 점차 사라졌습니다. 올림픽을 치르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통주를 다시 살리려는 노력이 시작되었고 증류소주 또한 그 덕분에 다시 빚어졌습니다. 몇십 년 동안 사라졌던 전통소주를 온전히 되살리기는 힘들었지만 다른 전통주와 같이 꾸준하게 이어나가 점유율 면에서는 아직 미미하더라도 성장을 멈춘 희석식 소주에 비해 최근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하나둘 증류식 소주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추세를 보면 알 수 있겠죠. 2004년에는 화요라는 증류식 소주가 발매되면서 증류식 소주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2007년 진로에서는 일품 진로를 출시했고 2010년에는 일품 진로 10년 숙성 소주가 인기를 끌었죠. 2014년에는 롯데에서 희석식 소주에 증류식 소주를 소량 첨가하는 대장부를 출시했습니다. 국순당에서 2016년 고구마 증류소주 리얼을 출시하며 규모가 있는 주류 회사에서도 증류식 소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부터 전통주가 온라인으로 판매되었고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혼술, 집술이 유행하며 전통주가 인기를 얻었습니다. 때를 맞춰 수많은 전통주와 증류소주가 생산되었죠. 2022년 가수 박재범이 출시한 원소주는 품절 대란으로 구하기 어려워져 속성을 짧게 한 다른 버전의 제품이 출시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고 그로 인해 증류식 소주와 전통 증류주의 붐이 일었습니다.
유명인들과의 협업으로 많은 술이 출시되기도 했지만 이는 원소주의 인기가 차분해질 즈음까지 짧은 유행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전통주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협업 의뢰로 만들어진 제품의 장점과 한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희석식 소주. 우리나라 소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주 브랜드 중 1등 참이슬과 3등 처음처럼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간 약 4조 원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소주를 국민주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듯하죠. 많은 이들의 저녁 시간을 함께하는, 때로는 위로를 주고 때로는 곤란하게 만들었던 그 녹색병의 소주는 알코올에 물을 타서 만드는 희석식 소주입니다. 정확히는 95%의 알코올인 주정에 물을 첨가해 도수를 맞추고 첨가물을 넣어 맛을 낸 증류주입니다. 희석식 소주는 1965년 시행된 양곡관리법 이후 소주라는 이름을 이어주는 유일한 술이지만 그 내용물은 우리나라의 전통 소주와는 거리가 멉니다. 주정과 곡물 주정을 혼합한 것까지 희석식 소주의 범위에 포함할 정도로 워낙에 범위가 넓은 술이다 보니 큰 특징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증류주로 보기에는 특이한 점을 여러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희석식 소주의 경우 그 원재료를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소주를 만드는 주정은 우리나라에서 10곳 정도의 회사에서 생산되며 전부 모아서 대한주정 판매라는 곳을 통해 주정을 사용하는 곳들에 판매합니다. 즉, 모든 희석식 소주는 동일한 주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정은 1970년대 초반에는 고구마로 만들다가 이후 더 저렴한 원료인 타피오카라는 식물을 수입해 주 재료로 사용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쌀과 고구마 등의 재료들도 섞고 있지만 일종의 구색 맞추기처럼 정확한 내용을 표기하지 않아 알 수 없으며 재료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재료들의 비중도 다양하여 정확히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알 수 없죠. 다만 대부분은 타피오카를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특이한 점은 보통의 증류주에 비해 도수가 낮다는 것입니다. 소주의 도수는 내려가고 내려가 15%대의 도수를 가진 제품까지 있으니 말입니다. 높은 도수를 가진 증류주들의 도수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그 이전부터 소주의 도수는 꾸준히 낮아졌고 그 폭도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주 즐기기. 천천히 풍미 즐기기. 증류식 소주를 즐기는 좋은 방법은 잠시 시간을 두고 향을 느끼는 것입니다. 증류식 소주는 희석식 소주와 다르게 다양한 풍미를 가지고 있으니 조금 시간을 들여서 소주의 풍미를 천천히 느끼는 것은 증식 소주를 즐기는 좋은 방법이겠죠. 하이볼로 부드럽게. 희석식 소주 도수에 익숙해져 있다면 높은 도수와 증류식 소주 특유의 풍미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탄산수나 진저에일, 토닉워터 등의 음료를 섞어 하이볼로 마시는 것도 편하게 증류식 소주의 풍미를 느끼며 마시기 좋은 방법입니다. 얼음과 함께. 얼음을 타서 온더록스로 마시는 것도 도수가 높은 증류식 소주를 즐기기 좋은 방법입니다. 얼음을 넣고 시원하고 부드럽게 마시면서 증류식 소주 특유의 풍미와
친해질 수 있습니다. 술의 그림자. 술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기쁨과 위로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삶을 어둡게 만들고 슬픔과 후회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 정도가 지나치면 심지어 삶을 망가뜨리기까지 합니다. 술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귀여워 다루기 쉬워 보이지만 빈틈을 보이는 순간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절제되지 않은 음주로 인한 피해는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술로 인한 폐해는 개인적인 건강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0조 원에 이를 정도라고 하지요. 무엇보다 과도한 음주로 인해 소중한 생명까지 잃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3명이 음주로 인해 사망하고 점점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8%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술은 중독물질이자 일군 발암물질로 각종 질병과 암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술의 1급 발암물질은 에탄올과 에탄올이 간에서 알코올 탈수 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 중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입니다. 에탄올 대비 10에서 30배의 독성을 가지고 있는 아세트알데히드는 반응성이 높아 DNA에부터 발암물질을 만들고 단백질 생성을 방해하며 여러 신체 작용을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호흡마비, 구토, 빈맥, 고혈압 등을 유발합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술을 만들 때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에 의한 화학작용으로도 생성됩니다. 제조 공정에 따라 다르지만 술 자체에 포함된 아세트알데히드의 양은 일반적으로 강화 와인, 브랜디, 위스키, 증류 소주, 과실주, 약주, 탁주, 보드카, 희석식 소주 순입니다. 흔히 말하는 반려주와 증류주에 따라 숙취 정도가 다르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숙취는 아세트알데히드 외 다른 원인도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확실한 것은 술을 많이 마실수록 숙취도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일일 음주량은 알코올 40g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장되며 건강을 위한 적정량은 20g 이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턱없이 모자랄 수도, 누군가에게는 적당한 양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적합한 양을 알고 그 안에서 적당히 즐기는 것이겠지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술이 남용에 대해 관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거칠었던 술자리가 점점 인간관계에 도움을 주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양한 술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술을 취하기 위한 도구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즐기기 좋은 술 문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술 안내서 어떠셨나요? 저는 술을 거의 마시지 못하는 이른바 알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그 방대한 두께에 한 번 놀라고 모든 설명에 감각적인 그림이 첨부되어 있다는 점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마치 세계 각국의 술 박물관을 여행하는 듯한 기분이었죠. 이 책은 단순히 술의 종류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술이 가진 문화와 역사, 그리고 와인, 맥주, 소주, 위스키, 우리에게 익숙한 술부터 낯선 술까지 술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세상 모든 술 안내서는 술을 즐기는 애주가들에게는 더 깊은 지적 즐거움을, 저처럼 술을 잘 모르는 분들께는 술의 세계를 유쾌하게 탐험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술이 예술이 되는 여정을 세상 모든 술 안내서와 함께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탐나는 책은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